안녕하세요, 10%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수를 가고 있습니다. 여수 그 협회에서 주간부 이제 그 원장님들이 모여서 있는 협회에 회계 교육을 이제 요청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모처럼 회계 교육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회계 교육은 저희 이제 천천 박사랑 얼굴을 이제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저희 미모의 공과장이랑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웃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마지막으로 그 실사 중에 하나인 그 사회복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실제로 이제 지정을 내주는 네네. 그 사회복지과, 네네. 사회복지과 관련해 가지고 혹시 말씀하실 팁이 있을까? 인테리어 할 때 뭐 그 내부를 이제 둘러볼 때 사회복지과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힐링실에 그 문만 만들어 놓으시고 창문을 안 만들어 놓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창문을 만들어 놓게 돼 있거든요. 예전에 그걸 모르고 인테리어를 하셨다가 벽을 다 뜯었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힐링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꼭 내시고 문 외에 창문을 꼭 내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 내가 힐링실에 누워 계신 어르신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리고 문을 그리고 힐링실에 꼭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단기보로 이거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거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뭐 조리실, 세탁실, 사무실 뭐 이런 곳은 꼭 시공을 할 때 문 자체에 잠금 장치가 되는 미리 잠금 장치가 되는 걸로 해서 시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르신 사물함이나 모든 사물함에 잠금 장치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개인 사물함을 만들 때도 거기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더라도 잠금 장치가 있으면, 왜냐면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가끔씩 어르신들 중에 도벽이 있는 어르신들이나 화장실에 있는 두루마리를 훔쳐가는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나중에는 그 어르신들 매일 오실 때마다 귀중품들을 다 맡아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그런 그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금 장치가 있는 시설들을 많이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 주출입구에만 그 자동 개폐 장치를 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자동 개폐 장치를 입구에 달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다시는데, 자동 개폐 장치는 주출입구가 아니라 밖과 소통되는 모든 출입구에, 그러니까 안에 있는 문 말고 밖과 소통되는 모든 출입구에 자동 개폐 장치를 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조리실 부식 창고를 통해서 부식 창고에서 밖으로 나가는 또 출입구가 있어, 저쪽 비상계단 쪽으로. 그러면 거기도 자동 개폐 장치를 다셔야 되고, 만약에 센터 안에서 밖에 정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또 문이 있어, 그러면 거기도 자동 개폐 장치를 다셔야 된다 라는 거 정도를 아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예. 큰 틀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조금 이제 그 선택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바닥을 깔 때 장판을 깔지 아니면 강마루를 깔지 강화마루를 깔지 데코 타일로 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10%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장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판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장판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뭐 장판이 싸서 여기는 싸게 시공했다 뭐 이런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센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평탄화예요. 어르신들 보폭이 짧고
파킨슨이나 이런 어르신들이나 보행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뭐 5mm의 턱에도 넘어지실 수가 있는데 강마루, 광화마루 시공을 잘하면 좋죠. 근데 그게 시공을 잘못하면 그 단차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평탄화해서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판도 나쁘지 않고 대구 타일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장당 면적이 넓은 게 굳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촘촘한 나무 느낌이 나는 강마루, 강화마루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게 여기서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최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무엇을 시공을 하든 간에 미세한 턱도 안 생기도록 꼭 그 업체 이야기에서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말씀하신 게 대부분 가격이나 보여지는 것보다는 실용성에 훨씬 더 많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실 그리고 효율성이 중요하다. 그러네요. 네네. 그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우리 보호자한테.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이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CCTV가 필수냐? CCTV를 설치를 할 때 네네. 그 나중에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 설치를 할 때, 인테리어를 할 때부터 이 부분을 진행을 해서 가야 되는 건지도 물어보셨고요. CCTV도 근데 보통은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이런 대기업에 위탁을 해서 매달 얼마의 요금을 내는 CCTV를 설치를 할 건지, 그럴 거면 뭐 나중에 설치를 하셔도 그 업체에서 알아서 이렇게 와서 해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CCTV 설치 업체에 이야기해서 모든 시스템을 센터 안에서 두고 내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거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운영을 하실 거면 천장 공사를 하기 전에, 마감을 하기 전에 그런 CCTV 안에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랑 이게 시간 조율이나 일정 조율이 잘 되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냥 혼자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업체에서는 이제 청장 이제 마감하러 들어왔는데 갑자기 와서 그날 갑자기 CCTV 설치한다고 오면 업체 입장에서는 진짜 화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 또한 본인이 미리 나는 통신 만약에, 그리고 에어컨 설치, CCTV, 그 다음에 본인이 뭐 슬링이나 워킹 레일 같은 운동 장비를 설치를 하실 거다, 이럴 거를 하시면 인테리어가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런 업체들이랑 다 컨택을 하시고 일정 조율을 해서, 꼭 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하시기 위해서 서로 일정 조율이 잘 되게끔 해서 운영을 하시는 게, 본인이 다 알아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인테리어 그 사장님이랑 소통을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브릿지 역할을 잘 해주세요. 그런 것만 해주셔도 모든 역할을 다 하신 거니까, 네, 그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나중에 뭐 이런 그 큰 기업에 매달 뭐 몇만 원씩 내고 CCTV 관리를 해주는 업체에 위탁을 하시면, 뭐 LG에서도 하고 삼성에서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위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 CCTV 말씀을 하시다가 안 그래도 그 연관되어 있는, 이 질문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을 하셔서 에어컨 질문이 있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그 에어컨이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뭐 임대를 해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들어가니까 사실 많은 비용 들어가는 게 이제 꺼려지세요, 우리 네. 대표님들이. 네.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그 일체형 에어컨, 그 시스템 에어컨보다는 스탠드 에어컨이나 이런 게 더 싸다 보니 네네. 이걸 그냥 스탠드를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네. 예,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근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시스템 에어컨 쪽으로 기울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일반 에어컨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시스템 에어컨이랑 뭐 스탠드형 에어컨이랑 큰 차이가 없는 게 평형대의 차이의 가격이라서, 어차피 그 파이프 관은 내가 스탠드형을 하나 천장으로 하나 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나 저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스탠드형을 하면 그만큼 면적을 잡아먹잖아요. 내가 어르신들과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뭔가가 서 있는 거니까 일하는데도 불편을 할 뿐더러, 평형대가 큰 것들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를 하시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뭐 그거는 선택사항인데 어느 게 정답이라고, 이것도 내가 구획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큰 뭐 운동장 같이 이렇게 생활실 큰 곳이 있다, 어르신들이 다 같이 소파가 이렇게 쭉 있거나 아니면은 거기 운동을 하는 운동존이다, 이런 데는 시스템 에어컨을 하시는 게 맞고, 사무실 같은 데는 굳이 뭐 벽걸이형을 하셔도 되고 뭐 스탠드형을 하셔도 되고, 그거는 선택사항이니까, 그래서 뭐 그건 골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실용성을, 그렇죠. 네, 활용성을 따져서 네네. 네, 계획을 해서 네네. 우리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주셔서 아마도 그 계속 이제 이 영상을 돌려보시면 네. 인테리어에 대한 기본적인 틀 정도는 다 잡히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끝나기 전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 화장실 같은 경우에, 화장실 바닥 같은 경우에 꼭 그 인증을 받은 인증서가 있는 미끄럼 방지 타올로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어차피 하는 김에 뭐 세탁실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조리실도 하시든지, 그래서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하세요. 특히나 화장실, 샤워실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된 걸로 시공을 하셔야 추후에 평가 때는 바닥에 물기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나중에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를 사셔서 또 따로 까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관리가 되기 힘들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용변을 보시다가 이렇게 튀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씻고 관리하고 하기가 미끄러우면 안 되니까, 그러면 물 청소를 하면은 그게 또 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쓸데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관리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공을 하실 때 비용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더라도 꼭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내가 평가 때도 편하고 관리하실 때도 편하고 모든 게 편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인증서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러 예시를 저희 카페에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네, 그걸 따로 그 설명과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인 팁은 다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혹시 생각나는 또- 거는 이야기를 네, 그렇죠. 다 한 것 네. 같고요. 뭐 다음에 또 생각이 나면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렇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아마 설립을 하고 있는, 지금 이미 설립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카페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 가지고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녕.